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다른 선진국하고 좀 다르게 높거든요. 그렇죠. 2% 후반대도 되죠. 네, 사실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지금 높죠. 예.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식자하고 또 다르게 이미 선진국 내에서도 기본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보통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 할 때 2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들은 이제 뒤로 이제 캐치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후진국들한테 넘어가잖아요. 철강 산업이 맨 처음에 했었던 건 영국이었다가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 한국 갔다 이렇게 가는데 3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주변으로 가지 않고 핵심인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조금 지나서 다시 또 미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게 된 나라는 더 성장률이 하지 않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결합되면 이 책이 얘기한다는 결과는 나와요. 뭐냐면 제조업은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로 가니까 거기에서 발전되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는 다 이제 ICT, AI 이런 거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ICT 혁명에 의해서 그게 후진국 그 정보의 분산을 효과가 되니까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컨버전스 효과가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디버전스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먼저 하는 혁신을 이루는 나라는 먼저 그게 이루는 것 같다. 치고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그걸 이제 캐치업을 하는 나라였다면 그 단계를 넘어서 좀 앞서고 나가려면 이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그 혁신을 이루어서 그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대부분 책들 여러 군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도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시 얘기를.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가 맨 처음에 어떤 나라, 도시가 어떤 도시가 경쟁력이 있냐는 게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산업에 집중한 도시는 결국 얼마 가다가 그냥 한계 디트로이트가 대표적인 거죠. 디트로이트든 뭐 맨체스터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도대체 이 도시는 뭘 하는 도시인지 모르겠다는 도시가 결국 성장하고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카고나 뉴욕이나 이런 거, 한국도 이제 그 서울이나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실은 어느 도시를 특화해서 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걸 발전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고 사실 우리도 보면 그 미묘한 차이, 예를 들어서 무슨 그 금융이든 뭐 이런 것에서 지식이 그 미묘한 차이에서 조그만 차이들이 일어나잖아요. 정치권이나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에 의해서 그냥 확 달라지잖아. 나중에 보면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응집력이 하는 것은 결국 도시고 그 도시는 이렇게 어떤 계획된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 원튼 원치 않든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돼가는 게 사실이어서 그 이제 사실 우리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지금 규제자의 특구도 그럼 부정적으로 보시겠네요. 네? 규제자의 특구 지금 지정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들어오면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지 말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말하기가 참 곤란한 측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실은 공식 입장이시죠.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얘기 안 해주세요. 리스크 있는 얘기는 제가 하고 여기 리스크 좀 적은 얘기 중심으로. 저기 여기 오면 너무 이게 이영훈 교수 책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참 덕분에 2주 연속으로 했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근데 무조건 다 맞는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